이번 시간에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 갔는데 누군가가 소금을 녹였을까 안 녹였을까를 마시지 않고 맞춰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질산 은수용액을 비커에 떨어뜨렸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침전물, 앙금이 생긴다면 여기 안에는 소금이 녹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것은 질산은의 어떤 성분과 소금의 어떤 성분이 만났을 때 앙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앙금의 성분을 알아내려면 소금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체 상태의 소금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은 나트륨 이온, 초록 색깔은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온이 붙은 상태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에 체외곽 전자가 1개이고 염소는 체외곽 전자가 7개가 됩니다. 두 원소가 안정을 찾으려면 나트륨은 전자 1개를 버리면 되고 염소는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상부상조하면 되겠죠.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를 염소가 받으면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어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 1개를 받아서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안정을 찾게 되는데 이온이 됐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인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됐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음이온이다 보니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지만 공평하게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습니다. 쓸 때도 읽을 때도 양이온 먼저 하면 음이온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NaCl로 쓰고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썼는데 이온 결합인 경우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양이온 먼저 쓴다는 것이 분자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인 소금은 무수히 많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음이온인 염화 이온 옆에 다시 나트륨 이온이 오고 나트륨 이온 옆에 다시 염화 이온이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무수히 결합을 하다 보면 이런 입체적인 형태가 될 텐데 이 상태의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분자가 될 수가 없죠. 분자가 되려면 독립된 성질을 가진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소금은 짜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다 보니 독립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체 상태의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물에 녹이게 되면 바로 물이 이 소금액에 달려들어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사이를 떼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보다 물이 이온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어있던 이온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이온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결과 소금이 물에 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온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이온화식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과정을 표현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반응이 일어난 식은 화살표를 이용하는데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바뀌기 전, 오른쪽에는 바뀐 후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녹이기 전에는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인 상태였는데 녹은 후에는 이온 상태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플러스를 쓰는 것은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금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나면 앙금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앙금의 실체가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소금이 물에 들어갔을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은 이온화되면 어떤 이온이 만들어질까요? 질산은이 어떻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한쪽은 전자를 주려고 하고 한쪽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네, 주려고 하는 것은 금속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금속일 때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죠. 여기 질산은 비금속, 금속이 아니죠. 은은 금속이죠. 그래서 비금속과 금속이 만났을 때는 이온 결합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을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양이온. 그런데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쓴다고 그랬죠. 양이온이 은이기 때문에 AG가 되고 음이온은 질산 이온이기 때문에 NO3를 뒤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AgNO3로 쓰게 되죠.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항상 중성인 상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질산은의 이온화식을 나타내 보면 화살표를 중심으로 이온화되기 전의 상태는 질산은인 상태인데 이것이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인 은이온과 음이온인 질산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나면 이 수용액 안에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비커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비커 안에는 4가지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만 있을 때에는 앙금이 생기지 않다가 새로운 이온이 들어갔더니만 앙금이 생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조합의 이온 결합 물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조합이라 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앙금을 만들어냈겠는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물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셌을 때 앙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앙금 반응이 일어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비커 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고 이 스포이드 안에는 질산은 수용액,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온들 중에 비커 안에 들어있는 염화이온과 스포이드 안에 들어있는 은이온이 같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앙금의 이름이 염화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전물인 앙금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 방향을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표시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앙금과 이온화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